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권호석입니다. 자,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필기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급 필기에서는 3개의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 3개의 과목 중에서 첫 번째 과목인 컴퓨터 일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컴퓨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이제 교재라든지 강의를 보시면은 컴퓨터 일반의 첫 번째 강의가 컴퓨터의 정의라든지 컴퓨터의 특징이라든지 컴퓨터의 역사, 컴퓨터의 분류, 컴퓨터의 구성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첫 번째 강의에서 배우시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런 내용들 비전공하신 분들, 뭐 전공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죠. 자, 비전공하신 분들은 일단 컴퓨터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암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강의부터 해서 암기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부담감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강의 목차와는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고려를 해서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이 윈도우즈 X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윈도우즈 XP 전공하신 분이나 비전공하신 분이나 다들 사용을 하잖아요. 그쵸? 자, 윈도우즈 XP의 키보드라든지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폴더, 파일, 뭐 이동도 하고 삭제도 하고요. 인터넷도 이용하고요. 음악도 듣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일단 윈도우즈 XP는 생소하진 않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렇게 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먼저 쉬운 내용들을 먼저 이제 강의 중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설명을 쭉 드리고 조금씩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은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자체를 암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게 되면은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자, 응용된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암기를 해서 풀이하시는 분과 이해를 해서 응용된 문제들도 풀 수 있는 분들, 자, 그런 분들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때로는 문제가 어렵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 하더라도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자, 방법은 이해를 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목차하고는 조금 다르게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유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상공회의소에서 발표된 1급 필기 컴퓨터 일반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주요 항목들을 보시고 그리고 세부 항목을 보시고 그리고 세세 항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복잡하고요. 보통 일반적인 이제 교재라든지 강의들이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에서 컴퓨터의 원리라든지 기능, 데이터의 형태, 용도, 규모에 따른 분류 이런 내용들을 첫 번째 강의에서 배우시는 거죠. 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다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강의부터 해서 암기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목차대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일단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마시고요. 강의에서 진행되는 순서대로 학습하십시오. 자, 첫 번째 강의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학습하기보다도 교재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강의를 어떻게 들으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지, 자, 그런 내용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학습 설계를 해드릴게요. 학습 설계. 자, 어느 누구나 커말 1급 자격증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6개월을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3개월을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1개월을 공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간이 다르고요. 그리고 응시하는 횟수도 다 다르겠죠. 자, 왜 그럴까요? 자, 물론 독학을 한다. 그리고 강의를 이용을 한다. 뭐 이런 차이점도 있겠지만은 목표 지점까지, 자, 합격이라는 목표 지점까지 시행착오 없이 한 번에 가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둘러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에 쭉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단기간 안에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실수 없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학습 설계를 해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공부할 내용을 어떤 순서대로 학습하면 되는지 전체 숲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숲을 말씀을 드리고요. 세세한 내용들은 강의 중에 말씀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강의는 쉬운 내용부터 해서 실습 위주로 진행이 되고요. 개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 주로 이제 폴더, 파일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윈도우즈 XP의 가장 기본이 되겠죠. 시작 프로그램, 그리고 시작 메뉴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파일과 폴더를 삭제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학습 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은 좀 더 이해가 쉽고 재미있게 자격증 취득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윈도우즈 XP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셔야 됩니다. 출제도 많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인터넷과 정보통신에 대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이 순서가 가장 여러분들이 학습하기가 편해요. 자, 이 순서대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윈도우즈 XP 여러분들 잘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재밌는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기능들을 이제 시험을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늘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 XP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배운다. 새로운 기능을 배운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좀 더 부담감이 좀 덜 하실 거예요. 자, 윈도우즈 XP 첫 번째는 이제 기본 사용법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이 이제 기본 사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 위주로 해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천천히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격증 취득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드리겠습니다. 자, 비전공했다고 해서 컴알 1급을 한 번에 합격할 수 없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짧은 시간 안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강의 한번 들어보십시오. 쉽고 재밌고 그리고 문제풀이가 쉽게 될 겁니다. 자, 제어판 사용법을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어판은 간단한 기능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바탕화면에 이제 해상도를 조절한다든지, 뭐 프린터를 어떤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평소에 많이들 하시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재미나는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강의 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마스터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또 파워 유저로 이제 새로운 기능을, 새로운 기술을 많이 익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운영체제라든지 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말씀드리지만 자세한 것은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학습 설계예요. 숲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습할 순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세한 내용들은 강의 중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무엇인지, 부팅이 무엇인지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운영체제는 윈도우즈 XP를 운영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팅이란 것은 컴퓨터의 전원 있죠. 자, 전원 버튼을 클릭을 해서 바탕화면이 나오기까지의 과정, 그것을 부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눈으로 보여지진 않지만은 부팅이 컴퓨터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즈 XP를 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야 되느냐, 왜 사용을 해야 되느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그런 이제 기계 장치죠. 기계 장치입니다. 자, 그 기계 장치를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어떤 이제 내부적인 기술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컴퓨터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사람은 언어를 사용을 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럼 컴퓨터는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까? 자, 그 내부적인 원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프로세서라든지 기억장치라든지 출력장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모니터, 본체, 키보드, 마우스, 프린터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예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프로세서입니다. 프로세서. 사람으로 치자면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엄청 중요하겠죠. 자, 다른 말로 CPU, 중앙 처리 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조립을 하면요. 가장 비싼 것이 이제 프로세서예요. 두뇌가 가장 비쌉니다. 자, 다음 기억장치, 뭐 메모리란 얘기, 뭐 하드디스크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고요. 자, 출력장치에는 모니터라든지 프린터 등이 있죠. 자, 소프트웨어 종류. 자, 윈도우즈 XP도 소프트웨어 중에서 한 가지입니다. 뭐 소프트웨어 분류돼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뭐 RGB라는 프로그램 잘 아시죠? 압축하는 프로그램, 압축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 자,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들어보셨습니까? 자, 프로그래밍 언어. 자,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은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또 소프트웨어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언어가 되는데요. 자,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게 되면은 계산기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요. 자, 여러분도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 XP도 만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웹 프로그래밍 언어네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웹 프로그래밍 언어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인터넷상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 홈페이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사 퍼스트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웹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세한 것은 강의 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PC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문제 예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컴퓨터에 대한 출제될 내용들을 다 학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인터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상당히 중요하죠. 자,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터넷이 안 되는 컴퓨터. 물론 그 하나만으로도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정보화 사회에서는 인터넷이 안 되는 컴퓨터는 사실 거의 뭐 활용 가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만큼 인터넷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공부하기 전에 통신에 대해서 먼저 배우셔야 돼요. 자, 아날로그 신호, 디지털 신호 들어보셨죠? 자,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강의 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인터넷 서비스, 다른 말로 프로토콜. 자, 뭐 한국말로 풀이를 해드리면은 약속입니다. 규약. 자, 뭐 대표적으로 FTP 파일 전송하는 거고요. 텔넷, 뭐 이메일 잘 아시죠? WWW 월드 와이드 웹. 자, 이런 인터넷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자, 통신을 하기 위한 장비들 많겠죠?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모뎀이란 장비, 뭐 라우터란 장비들이 있는데요. 역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인터넷 주소. 자, 집 주소가 있듯이 인터넷 상에서도 여러분 컴퓨터에 주소가 있습니다. 주소가 있어야만 인터넷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하기 위한 내 컴퓨터의 주소와 관련된 용어들 정리할 겁니다. 자, 멀티미디어. 단순히 문자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죠. 문자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요. 동영상이란 것도 있고요. 이미지란 것도 있고요. 사운드,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AVI, 뭐 DBIC, MPEG 이런 것들 한번 들어보셨죠? 자, 이런 이제 관련된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무선 인터넷 갈수록 중요하죠. 무선 인터넷. 그리고 보안. 자, 무선 인터넷과 뗄 수 없는 것이 보안이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 전화, 블루투스, 방화벽, 암호화 기법, 바이러스, 악성 코드, 해킹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일반은 윈도우즈 XP,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즈 XP부터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와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요.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요. 자, 1번, 2번, 그리고 3번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기출문제 나와 있죠. 그 다음 다시 1번, 그리고 내용 나와 있고요. 기출문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목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목차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시작 프로그램과 시작 메뉴와 관련된 내용을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파일 폴더 삭제와 관련된 내용들도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번호를 여기도 1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도 1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강의에서 혼란 느끼지 마시고요. 자, 큰 제목에서 세부적으로 1번, 2번, 3번 또 큰 제목에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자, 2번이 끝나게 되면 2번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요. 기출문제 설명이 있습니다. 기출문제 설명이 있고요. 또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은 기출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론만 설명하게 되면은 혹은 기출문제만 설명하게 되면 사람이 지루해요. 듣는 사람이. 그래서 이론을 설명을 듣고 난 뒤에 이 해당 내용들과 관련된 기출문제 바로 풀이를 하는 겁니다. 바로 풀이를 해서 본인이 수강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스스로 확인. 스스로 확인을 하고 제가 거기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풀이를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렇게 작업 표시줄, 시작 프로그램, 시작 메뉴 쭉 설명을 드립니다. 자, 설명을 드리면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돼요.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화면을 멈추시는 거예요. 정지하시고 문제를 스스로 풀이를 해보십시오. 1번 쭉 해서 답이 1번 해서 1번 이런 식으로 답을 체크를 하십시오. 정답 보지 마시고 답 체크하시고 정답 비교해서 맞으면 여러분들이 강의 제대로 이해를 하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풀이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순서 아시겠습니까? 자, 이론 설명 듣고요. 스스로 기출문제 풀고 그 다음에 다시 강의 진행되는 겁니다. 자, 이런 순서대로 들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작업 표시줄에는 별 표시가 없죠. 근데 시작 프로그램 내용에서는 별 표시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작업 표시줄은 거의 출제가 안 된다는 뜻이고요. 시작 프로그램은 출제는 되지만은 아주 미비하게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문제 중에서 한두 건 정도 출제가 된다. 상당히 출제 빈도는 낮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때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은요. 큰 별 표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거의 매회 출제가 된다든지 출제 빈도가 높은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빈도수를 표시를 해드리는 이유는, 중요도를 표시를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혹은 시험장 가서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양을 봐야 될 때, 자, 그럴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 강의를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강의실에 가시면은 이제 강의를 볼 수 있는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게 있죠. 자, 그 다음 옆에 보시면은 문제은행이 있습니다. 문제은행. 자, 문제은행 바로 있습니다. 문제은행이 보통 일반적으로, 회차 기준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2010년 1회, 2회, 3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눠져 있는데 저희 기사 퍼스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1강에서 윈도우즈 XP의 파일 폴더 삭제와 관련된 내용을 배웠다. 그러면은 해당 강의의 문제은행 클릭을 하면요. 9년 이상 동안에 출제되었던 문제 중에서 파일 폴더 삭제에 관한 내용들만, 기출 문제들만 바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학습 효과가 높겠죠. 그리고 9년 이상의 기출문제 중에서 중복된 문제들은 다 제거를 했습니다. 자, 같은 문제가 매회 반복해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계속 반복해서 풀이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불편함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간 낭비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들으시고 강의 중에 설명드렸던 기출문제 꼭 풀이하시고 그 다음 문제은행을 또 풀이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완벽한 준비가 될 겁니다. 절대 불합격할 수 없죠. 자, 이제 설명 다 드렸고요. 이제 강의 들어갑니다. 자, 집중을 이제 하셔야 돼요. 자, 작업 표시줄. 일단 그 윈도우즈 XP가 부팅이 되면요.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죠? 아이콘이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이런 작업 표시줄이 있어요. 작업 표시줄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시작이라는 반추가 있습니다. 시작 버튼. 그리고 시작 버튼 오른쪽에 보시면은 빠른 실행 도구들이 있죠. 빠른 실행 도구. 아이콘은 더블 클릭해야만 실행이 되고요. 빠른 실행 도구들은 클릭 한 번으로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빨리 실행할 수 있죠.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현재 작업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에는 이제 입력 도구들이 있습니다. 한영, 한자, 입력을 전환할 수가 있고요. 알림 영역 있죠. 시간, 날짜,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거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 늘 여러분도 보시는 거니까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시작 프로그램 보도록 하죠. 자, 시작 프로그램은 시작 단추를 먼저 클릭하셔야 됩니다. 자, 시작 단추 클릭을 하면요. 모든 프로그램이 나오죠. 모든 프로그램.
때로는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 그냥 단순하게 프로그램이라는 메뉴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모든 프로그램 혹은 프로그램, 자, 메뉴가 있을 거고요. 자, 거기 마우스를 올리시면은 시작 프로그램이라는 게 또 있을 겁니다. 시작 프로그램. 자, 그 시작 프로그램 안에 속해져 있는, 포함되어 있는 아이콘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엑셀, 한글, 자, 이런 것들이 시작 프로그램 내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포함되어 있다라면은 이름 그대로 윈도우즈 XP가 시작이 될 때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자동으로. 엑셀이란 프로그램, 한글이란 프로그램 자체가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실행하지 않더라도.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윈도우즈 XP가 시작될 때 자동으로 실행될 프로그램을 등록하는 곳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시작 클릭해 보십시오. 자, 시작 버튼은 사용하는 컴퓨터의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시작 버튼 누르시면은 모든 프로그램 나오고요. 거기서 시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현재 제 컴퓨터에는 비워져 있는데요. 사용하는 컴퓨터의 환경에 따라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오피스 엑셀 2003이 여기 등록이 되어 있다라면은 부팅할 때마다 윈도우즈 XP가 실행할 때마다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시작 메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여지는 화면 보시면 되겠죠. 자, 시작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보여지는 메뉴를 시작 메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시작 메뉴는요, 크게 두 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구분선이 있습니다. 구분선이 있고요. 자, 위쪽에 영역이 있고 아래쪽에 영역이 있습니다. 자, 위쪽의 영역은 항상 시작 메뉴에서 고정적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 고정된 프로그램, 뭐 인터넷, 전자메일 이런 것들 고정된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 목록, 이것은 계속적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제가 최근에 한글 2007,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것들을 자주 사용을 했기 때문에 현재 보여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영역을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일 한글과 컴퓨터 이제 한글 2007을 자, 고정된 프로그램 항목 목록에다 넣고 싶다. 자, 항상 시작 메뉴에서는 고정시키고 싶다. 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가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항상 실행을 하고 싶다. 그래서 보여지는 위치에 항상 고정을 시켜서 실행을 하고 싶다. 자, 그럴 경우에는 자, 이 메뉴에다가 오른쪽 클릭을 해서요. 오른쪽 클릭하게 되면 시작 메뉴에 고정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선택을 하시면요. 이제 고정 위치에다가 항상 그 아이콘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는 내용입니다. 자, 시험에서는 이 내용이 맞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프로그램 목록은 고정된 항목 목록과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 목록 두 부분으로 나뉜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경계선 위에 있는 영역에 고정된 항목 목록으로 프로그램을 표시되기 위해서는 표시할 프로그램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시작 메뉴의 고정을 클릭한다. 자, 내용 자체가 어려운데요. 이 말 설명 자체가 자, 여기에 메뉴 클릭하잖아요. 그죠? 클릭해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시작 메뉴 고정하게 되면은 시작 메뉴에 고정을 클릭하게 되면은 고정된 항목 목록으로 프로그램 표시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맞는 설명이에요.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 목록에 표시되는 프로그램의 기본 개수는 변경할 수 있다. 자, 지금 보여지는 개수 몇 개입니까? 5개죠. 자, 이 5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작업 표시줄에서 오른쪽 클릭하십시오. 클릭하시고요. 속성 들어갑니다. 자, 속성 들어가서 시작 메뉴 탭을 누르십시오. 자, 이것을 탭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업 표시줄 탭, 시작 메뉴 탭이라고 합니다. 자, 시작 메뉴 탭에 가시면은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면요.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요. 자, 일반의 탭에 보시면은 시작 메뉴 프로그램의 수를 여기서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자, 저는 5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5개가 보여진 겁니다. 자,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시작 메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전의 시작 메뉴, 이전의 시작 메뉴, 현재 시작 메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 편리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 설명이 끝났고요.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하는데요. 화면 멈추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교재 문제 풀어보십시오.
자, 풀이를 다 하셨으면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글 윈도우즈 XP 부팅 후에 시작 프로그램 오류 메시지가 나타났다. 이 오류가 다시 나타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시작 프로그램 오류. 자, 시작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작 프로그램이란 메뉴. 자, 시작 프로그램 메뉴. 자, 시작에서 모든 프로그램에서 시작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릴 때는 비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만일 엑셀, 파워포인트, 뭐 한글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윈도우즈 XP가 실행될 때마다, 부팅될 때마다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요. 실행이 되는데 이렇게 실행되는 것은 실제 각각의 실행 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엑셀 프로그램,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한글 프로그램이 분명히 컴퓨터 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자체는 그냥 아이콘이죠. 아이콘. 실행하는 실행 파일이 아니고요. 아이콘이에요. 아이콘.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만일 프로그램이 없더라. 그러면은 윈도우즈 XP가 쭉 부팅을 하면서 엑셀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쭉 가보니까 실행 파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시작 프로그램 오류예요. 자, 이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엑셀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라고 시작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실제 프로그램 없으니까 실행 못 하잖아요. 시작할 때. 그죠? 이것을 삭제하시면 돼요.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보시면요. 시작 프로그램. 자, 모든 프로그램 혹은 프로그램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프로그램 아이콘. 여기서는 엑셀이 되겠네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삭제를 선택한다. 자, 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윈도우즈 XP의 시작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단축키를 조금 전에 말씀드리진 않았죠. 자, 단축키는 Ctrl ESC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키보드 보시면은 왼쪽 하단에 Ctrl 키 있죠. 자, 왼쪽 상단에 ESC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자판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것을 동시에 눌러 보십시오. 동시에 누르시면은 마우스를 이용해서 시작 버튼 클릭했을 때 보여지는 시작 메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자, 컨트롤 키 옆에 보시면 시작 버튼이 있죠. 시작 키보드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근데 시험에는 이런 단축 키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컨트롤 ESC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한번 실습을 해 보십시오. 실습하면 가장 머리에 오래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명 보시면은 나머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Alt ESC라고 했는데 설명이 틀렸죠. Alt가 아니라 Control 해야 됩니다. Control. 자, 파일과 폴더를 삭제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삭제 다들 해보셨죠. 기사 퍼스트 JPG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선택을 하고요. 딜리트 키를 눌렀어요. 자, 딜리트 키를 누르고요. 그러면 이 딜리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파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파일이 완전 삭제가 된 것이 아니고요. 휴지통에 잠시 보관이 되죠. 휴지통. 여러분들 방 안에서 어떤 작업을 하다가 버리는데 어디다 버립니까? 휴지통에 버리죠. 맞습니까? 완전 소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혹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휴지통에 버리는 거예요. 잠시 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을 딜리트하게 되면, 삭제하게 되면 휴지통에 보관이 되고요. 다시 휴지통 내에 있는 파일을 딜리트하게 되면, 삭제하게 되면 완전 삭제. 그때는 복구 못합니다. 자, 그리고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Shift와 딜리트 키를 같이 누르게 되면, 그러니까 딜리트 키만 누른 것이 아니라 Shift와 같이 누르게 되면 완전 삭제예요. 완전 삭제. 그러니까 이 단계 자체가 바로 한 번에 끝나는 거죠. 휴지통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삭제돼 버리는 겁니다. 복원 안 돼요. 근데 휴지통이 있는 상태라면 복원할 수 있죠.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삭제라고 하면 휴지통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자, 휴지통은 삭제된 파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로서 필요시 복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자, 폴더나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딜리트 키 누르면 되죠. 딜리트 키. 자, 딜리트 키 누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
Shift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 완전 삭제예요. 완전 삭제.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가기 메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삭제는 메뉴 있습니다. 누르셔도 되고요. 자, 마우스를 이용해서 클릭하고요. 쭉 드래그해서 휴지통에 넣으셔도 돼요. 그래도 삭제가 됩니다. 자, 복원하는 방법은요. 휴지통에서 되살려는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복원 선택하시면 됩니다. 복원 선택하시면은 원래의 위치에다가 복원할 수 있는데요. 하나 주의할 점은 자, 휴지통을 클릭을 해서 삭제된 파일들이 쭉 있잖아요. 그죠? 자, 쭉 있어요. 만일 그 어떤 실행 파일이 있다. 확장자가 EXE인 실행 파일이 있다. 자, 한글 실행 파일을 지웠습니다. 지우면 휴지통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 파일을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한다. 실행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실행 안 됩니다. 항상 실행을 하려면은, 내용을 보려면요. 삭제된 파일의 내용을 보려면은, 복원 후에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복원하기 전에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파일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플로피 디스크. 자, 플로피 디스크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자, 이런 네모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플로피 디스크는 A 드라이브에다가 저장을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도 이제 하드 디스크, 그러니까 윈도우즈 XP는 C 드라이브에 보통 설치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A 드라이브는 여러분들 컴퓨터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A 드라이브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저장하는 장치를 이제 플로피 디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있는 파일을 삭제했을 때는 휴지통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복원이 안 되고요. 자, 파일이나 폴더를 지울 때 Shift 키를 누르고 딜리트 키를 눌렀을 경우 말씀을 드렸죠. 자, 명령 프롬프트. 자, 명령 프롬프트가 뭐냐면요. 자, 시작에서 실행 갑니다. 여기서 CMD라고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눌러보십시오. 자, 눌러보시면은, 보통 우리는 이제 도스 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윈도우즈는 이제 마우스와 키보드를 입력해서 이제 그 명령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명령어를 직접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A.exe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면은 휴지통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 삭제가 되기 때문에 복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방법은 모르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삭제할 파일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하여 휴지통 아이콘에 올려놓는 경우, 그러니까 Shift 키를 누르지 않고 휴지통에다가 이동을 하게 되면은 휴지통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휴지통 아이콘에다가 올려놓게 되면은 완전 삭제가 됩니다. 5번 하드디스크의 파일이나 폴더를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하면 휴지통에 넣어지며 휴지통 아이콘은 빈 휴지통에서 가득 찬 휴지통 아이콘으로 바뀐다. 자, 이 그림은요. 지금 찼죠? 내용이. 그런데 휴지통이 비워져 있으면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지우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각각의 파티션이나 하드디스크에 휴지통을 하나씩 할당한다. 만일 컴퓨터 내부에 C 드라이브 그리고 D 드라이브가 있어요. 그러면은 C 드라이브의 휴지통, D 드라이브의 휴지통 각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할당할 수 있습니다. 자, 휴지통이 있는 항목은 사용자가 컴퓨터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하기 전까지 휴지통이 그대로 있으며 사용자가 삭제를 취소하거나 원래 위치로 복원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마다 휴지통 크기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자, 휴지통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등록 정보가 나오는데요. 자, 속성에 가시면요. 자, 일반 설정 탭에 보시면은 드라이브마다 따로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모든 드라이브를 동일하게 설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따로따로 휴지통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모든 파일을 다 휴지통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휴지통도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 사이즈에 맞도록 그렇게 삭제를 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만일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 명령 시 즉시 제거할 경우에는 여기다가 체크를 하시면요.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은 그대로 삭제가 됩니다. 자, 화면 멈추시고 기출문제 스스로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도 스스로 풀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윈도우즈 XP에서 휴지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상 시험에서는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드디스크의 파일이나 폴더를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하면 휴지통에 넣으시며 휴지통 아이콘은 빈 휴지통에서 가득 찬 휴지통 아이콘으로 바뀌게 된다. 맞는 설명이 있죠. 자, 휴지통에 보관된 실행형 파일은 복원이 가능하며 복원하기 전에도 실행시킬 수 있다. 아, 이거 틀렸습니다. 자, 실행형 파일이라는 것은 쉽게 한글 실행하는 파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파일이 휴지통 내에 있잖아요. 그렇죠? 더블 클릭한다고 그래서 한글 파일 실행 안 됩니다. 복원을 해야만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이 틀렸네요. 자, 윈도우즈에서 파일을 삭제할 때 삭제된 파일이나 폴더가 일단 특정한 장소에 보관되어 실수를 방지하게 된다. 삭제된 파일을 보관하는 장소는 휴지통이 되고요. 자, 다음 보기의 삭제 명령 후 휴지통에서 복원 명령으로 되살릴 수 없는 파일은 무엇인가? 자, 몇 가지 경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맞는 것이 A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휴지통으로 드래그하여 삭제했다. 자, A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은 삭제하게 되면 복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강의 설명 들으셨으면은 일단 강의 중에 설명드렸던 이런 기출 문제들은 쉽게 풀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 그런지 강의 중에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의 중에 설명드렸던 문제들은 반드시 풀이를 하고 시험장 가셔야 되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문제은행까지 꼼꼼하게 풀이하시면 절대 불합격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예, 첫 번째 강의 들으신다고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